안녕하세요. 우리가 보통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? 그렇죠. 뭔가 좋은 걸 계속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그 생각이 애초에 틀렸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행복을 찾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좀 역설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생각해보면 이상하죠.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 보상, 그러니까 소위 플러스를 쫓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할까요? 혹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네,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행복에 덫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행복을 쫓는데도 종종 실패하는지 그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거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패턴 아닌가요? 스트레스 확 받으면 일단 잊으려고 맛있는 거 막 먹고 쇼핑하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막 찾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동들이 기분을 잠깐 좋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근본적인 스트레스나 문제,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는 전혀 해결이 안 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. 이야, 이 비유가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. 굶주림이라는 마이너스 상태를 눈앞에 고급 요리, 즉 플러스로 잠시 잊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. 하지만 결국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잖아요. 중요한 건 문제 A를 다른 B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A 그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마이너스들, 이 문제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? 그 뿌리를 알아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. 그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바로 현실, 지식의 틈이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이나 경험은 결국 과거의 것이잖아요. 하지만 현실은 매 순간 계속해서 변합니다. 그럼 이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불일치, 즉 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바로 이 틈이 문제 발생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? 지난번 프로젝트 때 이 방법이 기가 막히게 통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되겠지? 이게 바로 과거의 지식에 기댄 생각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팀원도 바뀌었고 시장 환경이나 프로젝트 목표 자체가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. 이 현실과의 차이, 이 틈을 알아채지 못할 때 거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빵 터져나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틈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?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걸 바로 마이너스 관리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. 방법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째는 주의, 둘째는 협력,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거리두기.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각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? 첫 번째 단계, 주의입니다. 이건 뭐 그냥 막연하게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. 내 과거 경험과 지금 이 순간의 상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,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아주 적극적으로 예상하고 살펴보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. 두 번째 단계는 협력입니다. 딱 보니까 문제 발생 가능성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. 이번 일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써주세요. 이렇게 미리 알리고 협조를 구해서 함께 위험을 막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거리두기입니다. 이건 일종의 방어 전략인데요. 주의를 주고 협력을 요청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를 위한 거죠. 그 문제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사람이나 그 상황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조정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. 그럼 즐거움이나 보상 같은 플러스는 이제 다 필요 없는 건가요? 물론 아닙니다.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요. 플러스는 아주 다른,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. 플러스는요, 망가진 기반을 고치는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. 그보다는 우리가 마이너스 관리를 통해서 이미 안정적으로 잘 다져놓은 기반 위에 더해져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종의 보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아까 그 음식 비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. 먼저 굶주림이라는 근본적인 마이너스부터 해결해야죠. 텅 빈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나서 먹는 그 고급 요리가 진짜 제대로 된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걸 종합해서요. 우리가 앞으로 기억해야 할 새로운 행복 공식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?
네,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설명이 사실 이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어요. 보세요. 먼저 우리 삶의 잠재적인 위험들, 바로 그 마이너스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이라는 단단한 땅을 만드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의미 있는 플러스를 추구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뜬구름 잡는 행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내용의 핵심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진정한 행복은 플러스를 무작정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관리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. 둘째, 모든 문제는 내 과거의 지식과 현재 현실의 틈에서 생겨난다는 걸 인정하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, 협력, 거리두기 이 3단계를 사용해서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. 자,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. 혹시 지금 또 다른 플러스를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그 전에 지금 당신의 삶에서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해야 할 마이너스는 무엇인가요?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